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바로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하면 우리나라 말로 벚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달에 벌써 광복절이네요. 광복절은 우리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한 날인데요. 요즘 일본의 어떤 우리나라로의 수출 제재로 인해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저는 어,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정말 일본을 너무 싫어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어떠한 뭐 어려움이 있었다던가 저희 조상이 그랬다던가 이런 건 아니지만 일본 하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힘들게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제 친구가 일본 볼펜이나 일본 걸 쓰면 제가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비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면 무조건 우리나라를 괴롭힌 그런 국가, 국민들,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쿠라 타바타 세이치. 사쿠라 피는 3월. 눈부신 이른 아침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엄마, 안녕? 곧 시골 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올라오셔서 경사로다, 경사야 하며 커다란 도미를 주셨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해 9월에 시작된 중국과의 전쟁이 바로 우리나라가 침략한 침략 전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몰랐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웃나라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래도 나는 쑥쑥 자라서 소학교 1학년생, 입학식 날 학교 마당에 사쿠라꽃이 한가득 피어 있었다. 그때 썼던 모자에 반짝이던 배지도 바로 사쿠라 꽃이었단다. 1학년 처음 국어 시간. 교과서 첫 장은 역시 사쿠라. 피었다 피었다 사쿠라가 피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군인 아저씨들. 앞으로 앞으로 우리 군대 앞으로. 동네 이발사 아저씨 집에 빨간 엽서가 왔다. 이발사 아저씨는 군인 아저씨가 되어 전쟁터로 떠났다. 우리는 아저씨 가는 길에 깃발을 흔들며 만세를 외쳤다. 반자이, 반자이, 반자이. 전쟁은 점점 치열해졌고 이제 아무도 멈출 수가 없었다. 선생님도 라디오도 책도 신문도 온통 정의의 전쟁, 성전 만세로 뒤덮였다. 이렇게 나는 몸도 마음도 국군 소년으로 자라났다.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죽으리라고 결심했다. 봄이 돌아오자 사쿠라꽃은 변함없이 피었다. 그러나 꽃놀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대신 사쿠라꽃은 군가가 되어 온 거리에 흘러넘쳤다. 사쿠라꽃처럼 아름답게 져라, 져라, 져라. 나라를 위해 죽어라, 죽어라 라고 말이다. 진홍빛 사쿠라인가 오키세 계급자 꽃잎은 요시노에 세차게 흩날린다. 야마토 사나이로 태어났다면 3년 전의 꽃으로 져라. 봉오리도 짖지 않는 어린 사쿠라. 오척에 목숨 내던져 나랏일을 바치는 건 우리 학도들의 사명이로다. 너와 나는 한 나무에 핀 사쿠라꽃. 같은 군사학교 뜰에 피었다. 피어난 꽃이라면 질 것을 각오하자. 훌륭하게 지는 거다.
나라를 위해. 얼마 뒤 미국의 비행기가 하늘 가득 날아와서 폭탄과 소위탄을 떨어뜨렸다. 마을도 공장도 불타버리고 사쿠라도 불꽃 속에 활활 타버렸다. 전쟁이 끝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공장에서 밤새 일하고 감기에 걸렸는데 영양실조에 의사도 없고 변변한 약도 없어 손 쓸 사이도 없이 죽어버리셨다. 어머니 통곡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다. 오키나와에서 완패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원자폭탄으로 죽음의 도시가 되고 전쟁은 끝났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우리들의 나라가 죽여버렸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난 전쟁에서 졌다는 걸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마구 날뛰었다. 서랍장 깊숙이 있던 낡은 칼을 찾아내 여기저기 휘둘러댔다. 기둥을 내리치고 미닫이 문을 큰 구멍을 내고 밖으로 뛰쳐나가 마당에 있던 나무에도 휘둘렀다. 아무도 말린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날뛰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숨막히는 가난이 우리에게 닥쳐왔기 때문이다. 믿었던 아버지는 이제 없다. 아이 5에 할머니, 어머니까지 합쳐 7이나 되는 대가족이었다. 팔 수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다 팔아치웠다. 어머니는 결심하고 일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전쟁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거리에 변변한 일자리는 없었다. 피곤에 쩔어 돌아오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괴로웠다. 우리 형제들도 밤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손에 쥐는 돈은 고작 얼마 되지 않았다. 게다가 도둑까지 들어 그나마 있던 물건마저 훔쳐가 버렸다.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결코 눈물을 보이시지 않으셨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사이 한밤중에 어머니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소리쳤다. 여보, 왜 먼저 저 세상으로 갔어요? 나 혼자 어쩌라고? 돌아와요, 빨리 돌아오라고. 가난은 점점 심해졌다. 아버지만 계셨어도 하고 날마다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전쟁에서 죽은 건 우리 아버지뿐만이 아니다.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던 것이다. 일본의, 아시아의, 세계의 좀 더 오래오래 살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 시꺼먼 하늘에 죽은 사람들의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 떠돌고 있다. 소중한 사람을 빼앗긴 슬픔이 눈물이 되어 쏟아지고 있다. 그저 아버지 하나를 빼앗긴 나도 이렇게 슬픈데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 지구를 두텁게 뒤덮고 있다. 전쟁이란 게 도대체 뭐지? 나는 드디어 전쟁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로부터 65년이 흘렀다. 어느 날 공원에 오래된 사쿠라 나무가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었다. 오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기분이 상쾌해지는군. 그리고 나서 사쿠라 나무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그렇고 나한텐 괴로운 추억이 있다네. 젊은이들을 오리꽃에 비유해 져라 하며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젊은이들이 죽어서 남긴 것은 원한과 슬픔뿐이었다네. 전쟁에 있어서는 안 돼. 전쟁만 절대 안 돼. 하늘하늘 사쿠라꽃이 떨어졌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그토록 내가 미워했던 일본이란 나라 국민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정말 처음 들었어요.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조차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였던 거죠. 정치인들, 나라의 높은 사람들의 어떠한 전력이나 사리사욕 때문에 이 국민들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이 독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만에 가까운 유태인을 죽인 그 독일인들이 독일인이 아니라 그 나치당, 그 소수의 정치인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시켜서, 선량한 국민들을 시켜서 가해자를 만든 거죠. 본인들은 정작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우리가 광주 민주화 항쟁 때도 그랬고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있었던 각종 데모에서도 결국 정치인들이나 혹은 윗 대가리들이 선량한 대학생들, 선량한 20대들을 앞세워서 같은 20대인 대학생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류탄이 아니라 어떤 그 뭐죠? 갑자기 떠올리지 않네요. 네, 밤이라 그 되게 냄새 나는 거 갑자기 떠올리지 않는데 그걸 해서 그 진압을 하고 죽이고 그 사람들도 결국 피해자라는 것,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정치인들 혹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드를 해가는 여러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주의 깊게 바라보고 우리가 투표를 또 잘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일조를 해야 된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제 의견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저희 이쁜 아이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